날짜별로 잠깐 짧게 볼게요. 7월 19일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날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해병대 1사단 최수근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때 복장을 통일해라. 해병대 있잖아요. 해병대 복장. 그 빨간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는 통일하라는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해라 했어요. 말로는 이렇게 지시했죠. 그리고서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 21일부터. 근데 국가안보실이 막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받아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7월 24일에도 계속 이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28일날 이제 수사가 일단락이 되고, 이 김계한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3스타죠. 이 사람이 박정훈 대령에게 임성근이 1사단장이에요. 2스타. 임성근 등,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요. 박정훈 대령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임성근 소장은요, 자기가 아무튼 지시를 내렸고,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따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네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 지고 그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7월 30일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이분 있죠. 지금은 호주 대사도 아니죠. 호주 대사도 이제 사퇴하셨던데,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대면에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결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고가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31일 날 바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명령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막 난리예요. 지금 파견 명령했다가 취소했다고 발언했다가, 이종범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휴가 처리해라. 해병대는 임성근은 연가 사용했다. 인사기록상 휴가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처벌이 없는 거죠. 제재가. 이미 이때 인사기록을 보면 얘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아무런 거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이미 이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회를 주재했고, 이때 이거 경로에서 전화했다. 이거는 이제 주장이고요. 아직은 이게 사실로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을 분리 파견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막 전화가 막 오고 갑니다. 대통령실에서 유선 전화,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이거는 뭐 서울 지역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막 바쁘게 오고 갑니다. 이게 7월 3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유선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등장을 합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해서 조사보고서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장관한테 보고 받고 결재가 다 끝난 거를, 아니 누가 이거를 하라 말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첩 중단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부하죠. 박정훈 대령 거부합니다. 그리고서 8월 2일이 돼서 이거를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 자료를 이첩을 하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그러니까 이제 보직해임하고, 그리고 이제 입건되고요. 국방부 검찰단 등장하면서, 최상병 사망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서 이거 자료를 다시 갖고 옵니다. 8월 2일 날 회수하죠. 그리고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성근 씨 되게 재밌는 분인데요. 8월 3일 날요, 임성근 소장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는 내가 사퇴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게 뭔 말이죠? 소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고 중장으로 진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건 내가 사퇴하겠다고 한 말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때부터 타겟이 되는 거는 박정훈 대령이에요. 임성근 소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강도 높은 수사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보세요. 8월 4일 다음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하고 광역수사대장 A 중령 그리고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했던 수사관한테 압수수색 및 입건 다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 받으면요 멘탈 나갑니다. 여러분 압수수색이 안 당해보시면 모르는데요. 이 압수수색 한번 당하면 그냥 멘탈 붕괴돼요. 없던 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타격이 매우 커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럼 이거는 거의 사람으로서 살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되게 재밌는 건데 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군사법원이 판단하죠. 일반 법원이 아니고 군사법원이 판단을 해요. 그래 영장 발부. 이거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작년에는 군검사 했어. 근데 올해는 군판사 해야지. 보직이에요, 보직. 그러니까 군검사와 군판사가 이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보직이라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군검사, 내년은 군판사, 그리고 또 군검사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법무병가 안에 군검사도 있고 군판사도 있는 거. 우리는 하나죠. 우리는 하나예요. 군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군판사는 발부한다. 그러니까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이 영장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동이 걸리지 않잖아요, 전혀. 아무리 군사법 개혁을 해도요, 그냥 2심이 바깥으로 간 것일 뿐이고 1심까지는 아직도 이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휘관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군판사도 진급을 해야 돼요. 군검사도 진급을 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진급을 해주나요?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독립성이 지켜지기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8월 7일 보면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한 법무관리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건 군사 경찰이니까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검찰단장, 군사법의 수뇌부들이 이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장관의 결재를 상실했다. 그리고서 한 게 다음날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의 수계로 입건합니다. 이거 법률 자문을 잘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검찰단에서. 집단 항명 수계라는 어마무시한 죄명을 갖고 와서 입건을 하셨습니다. 고생한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그 다음에 집단 항명 수계로 입건,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책임자로 거론됐던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으로 최초 조사에서 조사됐던 사람은 원복, 그러니까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고생했다고 오히려 마음고생했다는 이유로 정책연수인가 어디 가셨던데요. 아직도 거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을 조사하기 시작을 하고 했죠. 그래서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해명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고요. 뭐 8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있었고요.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그런 사실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 수괴죄에서 항명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 사건이 커지게 됐고요. 쭉 가다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처분을 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네요. 그러니까는 받아들여졌으면 보직해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쭉 이제 소송전이 계속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8월 30일 날요. 국방부 검찰단에서 항명 혐의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요. 증거인멸을 이유로 중앙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판사가 군사법원의 판사가 구속영장 이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출석을 하는데 세상에 박정훈 대령한테 법원 정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재판은요 여러분, 공개가 원칙이에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가 원칙이죠. 예. 재판은요, 군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공개가 원칙이에요.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법원에 가세요. 법원에 가서 뭐 재판 개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그냥 문 열고 조용히, 재판 중이니까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뒷좌석에 앉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가시면 되거든요. 비공개, 특별히 판사가 비공개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다 공개가 원칙이에요. 군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공개 원칙이에요. 근데 영내에 이렇게 있으면 공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군사법원은 영외에 짓는데 아무튼 국방부는 영내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서문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이제 후문이란 말이에요. 후문. 보통 크게 문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법원이. 이쪽에. 다행히 법원이 이쪽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는 날은 여기를 열어줘요. 이거는 위병소고요. 병사들이 지키는 곳이고요. 위병소고 검문을 철저하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있는 날만 여기 문을 열어줍니다. 법원으로 가는 문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신 법원 안에서 차단이 되죠. 법원 안에서 이렇게 영내로 막 활발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안에서 차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나,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아무나 들어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열어줬다고요. 박정훈 대령이 여기 왔거든요. 여기 열어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게 재판이 있는 날은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아놨어. 안 열어줘. 그리고 너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막 하면서 박정훈 대령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체포가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면 체포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국민들한테 너네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위협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을 열어주던 걸 막아놓고 돌아오라고, 절로 오라고 이제 하는 거지, 일부러. 그래서 거부하니까 그냥 구인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포당해서 갔죠. 그리고 기각됐어요, 또 결국. 전 이거 되게, 야,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 기사를 보면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8일 날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조사가 안 되니까 좀 조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서로의 주장만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정훈 대령은 온몸으로 모든 이런 수사를 받고 보직해임 당하고 군에서 이제 완전히 박정훈 대령은 이제 나가리죠, 나가리. 더 이상 군 생활하기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모욕을 주는 거죠. 너 나가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지리멸렬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했다 아니다 막 그런 서로의 주장만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도 계속 되고 있고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죠. 보직도 해임 당했고 온갖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 받고 있어요. 박정훈 대령한테만 절차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2024년 3월 4일 날 갑자기 외교부는 주 호주 대사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버렸어요. 이것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종섭 굳이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이걸 왜 했나 모르겠어요. 이거 왜 했죠? 굳이 조사 중인 사람 조사 중이 아니라 치더라도 조사 중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건가? 아니 제가 모르는 이 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고는 저의 사고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보내셨겠죠. 큰 뜻이 있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논란이 되잖아요. 논란이 되는 일을 굳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4월 총선이 있었고 이때 이 부분에 납득이 안 되는 국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총선의 결과를
뭐 좌지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계속 키워. 요만한 사건을 이렇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그건 망한 거예요. 축소하긴 어려워요. 축소할 순 없어. 그럼 이만할 때라도 막는 게 나한테는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계속 사건을 키워. 누가 적인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사실은 엑스맨이 있는 거죠. 누군가 엑스맨이야. 그래서 엑스맨이 돼서 요만했던 사건을 막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거 키워서 내가 이 사건 총선까지 끌고 가겠어. 이거를 4월까지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이걸로 심판받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야당에서 한 게 아니라 정권의 누군가 한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키우기도 어렵다. 왜냐면 박정훈 대령을 입건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집단 항명 수괴라는 초유의 죄명을 갖다 붙이고 영장 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직해임 하고 뭔가 모욕을 주고 일부러 구인해서 체포하고 이런 거 권력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이거 하라고 권력이 없으면 못 하죠.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분명히 엑스맨이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키우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건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키울 수가 있나? 이걸 아무도 이 사건에 연관된 그 누구도 이거를 끊어주지 않고 다 갖다 붙이는 거. 여기서 근데 호주 대사는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 호주 대사는 최고다. 이거는 불을 지피는 행위였어요. 다 잊고 있을 수도 있었어. 누군가는 그거 뭐 옛날 일이라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피로하다고 하나? 피로감이 좀 쌓여있을 수 있죠. 근데 호주 대사라는 말에 잊고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각인시켜주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호주 대사를 그 참모 조언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모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휘관은 참모를 잘 둬야 되는데 어떤 참모가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참모가 사실은 엑스맨이라는 거죠. 호주 대사를 임명하면 사람들 이 사건을 기억해내겠지? 잊고 있던 사람도 기억해낼 거야. 그러면은 이게 총선까지 가겠다 이거. 그러면은 심판받겠다. 심판받게 해야지. 라는 진정한 엑스맨이 여기 있었다.